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시장이 열린 날이었는데 마지막이 조금 좋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안 좋았으면 마지막이라도 희망을 주면서 마무리를 하길 기대를 했는데 마치 오늘도 배당락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는 배당락이었으니까 합리화를 좀 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합리화마저 안 되니까 참 슬프네요. 2200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전저점이 이제 멀지 않아 보이는 그런 불안한 모습으로 좀 2022년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조금 찝찝한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수급부터가 이제 개인들만 계속 이제 어제부터 매수를 하고 있고요. 추이도 그렇게 좋지 못하게 안 좋게 이렇게 오늘 하루 마무리가 됐고 종목들도 다 하락을 했고 참 오늘은 우울한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2022년은 이렇게 끝났고 2023년에 다시 한번 파이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에는 이제 공유를 드렸는데요. 어제 미국장이 좋지 못했고요. 일단 중국에서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 끝나면서 오히려 이제 중국인들이 여기저기 미국에 이제 입국을 하게 되면은 또 그런 이슈들 그리고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좀 어제 미국장이 또 안 좋게 흘렀고 이게 이제 또 양날의 검이다 보니까 아무튼 또 중국 이슈가 계속 살아남아 가지고 지금 발목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저는 테슬라는 안 갖고 있는데 ELS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다행히 기술적 반등인지는 몰라도 반등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2022년 나의 실수라는 참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보고서일 수 있는데 신영증권에서 저는 이렇게까지 하는 건 처음 봤는데 이렇게 개별 이제 애널리스트별로 리서치 센터장까지 각자 무엇을 자기가 잘못했는지 반성문 같은 걸 썼습니다. 뭘 너무 간과했는지 너무 그거를 너무 약하게 봤다던가 이런 걸 느꼈다던가 그런 걸 더 고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일단 저도 사실은 오늘 좀 반성을 좀 해보면 밤에 더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욕심을 좀 버렸으면 저는 좀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3,000, 200, 300 이렇게 갔을 때 제 보유한 전 종목이 플러스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아니 3,300까지 이렇게 갔으면 좀 비중을 줄여놨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그때 횟가닥 돌죠. 그렇게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그죠. 오히려 더 사죠. 그걸 알면서도 또 그걸 반복하는 게 정말 우리 개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복했다는 점 대신에 그래도 저는 현금 비중을 조금이라도 유지를 하긴 해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로 제 생각에는 한 2,000 중후반까지는 그래도 전 크게 한 요 정도 하락했을 때까지는 크게 흔들림이 없었고 사실 이렇게 하락했을 때도 몇몇 종목들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었거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근데 그게 희한하게 제가 생각한 그 마지노선보다 조금 낮게 예를 들면 플러스 한 3% 플러스 2% 요 정도에서 깔짝깔짝 되다가 지금 다시 다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기아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리고 포스코도 그랬고 최근에는 신세계 INC도 그랬고 그런 종목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요런 지금 경기 침체가 오냐 마냐 금리 인상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였으면 그럴 때 좀 더 욕심을 내려놓고 더 현금을 확보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반성을 해봅니다. 이미 지난 얘기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반성을 갖고 내년에 이제 임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종목들은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루 매일 계좌를 공개하니까 또 리뷰를 해드리면은 보유 종목 전부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어제 매수했던 기아나 이런 현대차 같은 자동차 업종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하락세 속에 같이 일단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그나마 오늘 조금 위안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코스닥이 다 하락하긴 했어요. 그리고 코엔텍 같은 경우가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거의 저점에 잡았습니다. 오늘 코엔텍을 추가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 4.8%까지 빠졌을 때 저점에 잡고
이렇게 아랫꼬리를 길게 달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거 하나 저한테 위안이 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톡방에 코엔텍 추매한 거 일단 공유는 드렸고요. 코엔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매수한 이유는 일단은 안정적입니다. 코엔텍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도 괜찮고 배당이 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은행에 넣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실적이 받쳐주는 폐기물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끔가다 튑니다. 뭐 이슈가 생기면 뭐 폭우가 왔다던가 아니면 뭐 태풍이 왔다던가 뭐 어쨌든 폐기물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튀어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부채도 별로 없고 재무가 너무 좋아서 하방 경직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매를 했고, 이때 당시만 해도 마이너스 7% 정도였거든요. 마이너스 7%였는데 회복을 많이 해서 괜찮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엔텍은 일봉 보시면은 지금 뭐 전저점 깨서 오늘 매수를 한 거고, 장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지금 저점 수준입니다. 저점 수준. 이렇게 흐름상.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더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보시면 코엔텍 매수하고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마이너스 3까지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코엔텍부터 살려보자, 그런 마음으로 코엔텍 대응을 했고요. 운 좋게 새해 첫날 상승을 시켜준다면 다음 주에도 좀 코엔텍 익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또 기대를 해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뭐 좋지 못하죠. 정말 마이너스 28, 32, 37 좋지 못합니다. 뭐 이건 오래 갈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형들이 가져야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일단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여기 코스피 계좌에서는 포스코, 오늘 포스코도 조정을 받았지만 저는 포스코, 신세계, 로켓까지 마이너스 10% 이내인 것들은 그래도 희망을 갖고 좀 내년에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실은 주식 투자가 최근에 제가 하워드박스의 영상도 공유를 드렸지만 결국에는 마켓 사이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이런 거 지금 업황이 안 좋은데도 오히려 이렇게 자꾸 반등 나오는 것들, 결국에는 업황이 회복될 거니까 안 좋을 때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사실 주식인데, 그게 심리적으로 쉽지가 않죠. 왜냐면은 바닥을 우리가 딱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사면 더 빠지거든요. 그러면 더 흔들리죠.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같은 거 지금 사면 더 빠지잖아요. 그럼 더 빠지면은 막 흔들려요. 안 좋은 뉴스 나오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되고, 한 번에 무조건 확신을 갖고 몰빵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유돈으로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항상 제가 반복드리는 말씀인데, 아무튼 그런 것만 지키면 그래도 이렇게 하락장에 똑같이 힘들긴 해도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기분도 안 좋고 좀 마지막 날이 이래서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막 그렇게 막 힘들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이대로 망했다, 포기한다, 이런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기다리면, 배당받으면서 기다리면 된다는 마음이 거의 대부분 종목에 있고요. 뭐 일부 불안한 종목도 있긴 있어요. 뭐가 해결돼야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 뭐 SK IT 같은 거, 이런 거 뭐 정말 이 수익성 내년에 흑자 전환을 해줘야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있긴 한데요. 일단은 또 턴 어라운드 할 때 주가가 강하게 반등 나오는 게 또 주식이다 보니까 우리 또 어쨌든 희망 갖고 2023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제 영상,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